혹시 여러분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몸이 예전보다 약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이나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침대에서 일어나 한 발 내딛 때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가벼운 운동만 해도 예전보다 쉽게 필요해지는 걸 느끼신 적은요?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몸이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고 마치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는 단계, 즉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근감소증겐셔, 사르코페니아의 초기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근감소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느리게 하며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일종의 조용한 쇠퇴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오래 정비하지 않은 엔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해진 것 같지만 방치하면 어느 날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량이 크게 주면 단순히 약해지는 것뿐 아니라 골다공증, 당뇨병, 그리고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서야 이를 알아차립니다. 혼자 힘으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오면 그제야 문제를 깨닫죠. 근육은 우리 몸의 보호벽과 같습니다. 이 벽이 약해지면 내부의 모든 장기와 기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근육을 키우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가지 대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올바르게 조합하면 자연이 주는 천연 보약처럼 여러분의 근력, 에너지 그리고 젊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식습관에서 단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년간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기 티오와 좋아요, 타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건강관리법이나 연령별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주제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빨리 빠지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냥 나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혈당 조절, 신진대사 유지, 뼈와 관절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뼈는 약해지고 에너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잃어버린 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는 운동이나 영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년 1%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그 손실이 최대 30, 4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일 세 끼를 챙겨 먹더라도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나이와 단백질 대사의 관계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부 식품은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며 염증을 줄이고 운동 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육 감소 방지에 효과적인 7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근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대부분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올바르게 조합해 섭취한다면 몇 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매일 아침 더 단단한 다리와 힘있는 팔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직접 가꾸어야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하루 식사로 무엇을 드시나요? 하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밥이랑 국치 몇 조각이요? 이런 식사는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포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도 벽돌과 시멘트가 없으면 결국 벽은 무너져 버리죠.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퀴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이 작은 곡식은 이미 전 세계에서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키노아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지만 근육의 생성과 회복에 꼭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흰쌀밥의 일부를 퀴나로 바꿔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높아지고 영양 흡수율도 개선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밥에 퀴나를 섞거나 아침으로 끓여 먹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몸이 한결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그릭 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보통 요거트보다 훨씬 진하고 수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2배에 달합니다. 요리를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함께 먹거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꿀을 곁들이면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 건강과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연어, 셀문.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근육을 위한 영양 참고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근육 섬유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과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특히 중장년층의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 에너지 생성과 신경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연어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올리브유로 가볍게 구워도 좋고 찌거나 오븐에 구워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탄탄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 달걀입니다. 달걀은 자연이 준 완벽한 선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합유하고 있어서 근육을 재생하고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콜린철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요? 건강한 일반 성인이라면 하루 1위계의 달걀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또는 한국식 계란말이 모두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음식은 시금치 스피너치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시금치는 근육 건강을 위한 매우 귀중한 식품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천연 질산염 나이트레이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의 수축력과 운동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10일 동안 꾸준히 시금치를 섭취한 사람들의 근육 수축력이 평균 2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요즘 몸이 자주 필요하고 손발에 힘이 잘 빠진다면 매일 한 그릇의 시금치국을 식사에 더해보세요. 몇 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수면 중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 알몬드. 아몬드입니다. 그저 간단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을 위한 비밀 무기와도 같습니다. 아몬드에는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 그리고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근육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해주나 근육통을 예방해줍니다. 하루에 10, 15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려 먹으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은 바로 닭가슴살, 치킨 브레스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매일 챙겨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기에는 30지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 함량은 거의 없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게다가 닭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근육 형성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삶은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하다면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구워보세요. 혹은 야채와 퀴노아를 함께 섞어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근육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식단을 이렇게 바꾼 지 3개월 만에 계단을 걷더니 오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손이 떨리지 않으며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감소를 막는 음식들을 알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꾸준히 물을 받아야 자듯이요. 단 한 끼에서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른 끼니에서 거른다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몸이 재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은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과일 몇 조각을 곁들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삶은 달걀 하나나 닭가슴살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을 지켜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대부분 회사 식당에서 밥과 김치찌개 정도로 드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단백질이 너무 적고 탄수화물이 과합니다. 근육이 줄지 않게 하려면 흰쌀밥 대신 퀴노아이나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여기에 연어구이나 닭가슴살 구이를 곁들이면 식사 후에도 몸이 가볍고 졸음이 덜하며 오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쁘다면 그릭 요거트 한 컵이나 프로틴바를 챙겨두세요. 끼니 사이에도 근육이 쉴 틈 없이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아주 조금만 드시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본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저녁을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즉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드는 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인 셈입니다. 몸매를 유지하면서 근육을 보호하려면 저녁은 가볍이 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국, 닭가슴살 또는 두부, 그리고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하루 동안 사용한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루 단백질 섭취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한 끼에 약 20, 30개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노인 건강을 위한 8가지 음식 속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량 영양소도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도와 근력을 높이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피로를 줄이며 철분은 산소를 근세포로 운반해줍니다. 그래서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또 다른 문제는 물 섭취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약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의 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감과 쥐가 나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이 많다면 하루 1.5리터의 물을 꼭 마시세요. 물은 아미노산을 몸 전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근육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육은 먹는 것만으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단 15분만이라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밴드 운동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근육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더스, 가벼운 운동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근육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 63세 김 씨가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 통증이 심하고 걸을 때 균형을 잘 잡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근육량이 약 20%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씨에게 식단을 조정하도록 권했습니다. 밥에 퀴너를 섞고 일주일에 2번 연어를 섭취하고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를 챙겨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매일 20분 걷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근육량이 8% 증가, 내장 지방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정말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영양과 꾸준함의 힘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영양은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양 흡수를 높이는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활용해 일주일 식단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에 귀 기울이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육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일상의 습관입니다. 영양은 집의 기초와 갖고 습관은 그 집을 오래도록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식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에 아몬드 한 줌을 더 해보세요. 내일은 흰쌀밥 대신 퀴나를 넣어보세요. 일주일 뒤에는 점심에 연어 한 조각을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몇 달 후 여러분의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그건 몸이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보충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가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점점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은 조용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식사 후 10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웨이 프로틴의 근육 회복 효과, 근육 유지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건강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깊게 숨을 쉬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이 편안할 때 신경계가 안정되고 그 결과로 대사와 근육 회복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근육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72세의 박영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지키며 연어와 달걀을 자주 드시고 매일 아침 15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을 뿐 아니라 손주와 함께 공놀이까지 하십니다. 박영철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의 일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에너지를 되찾게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자신을 돌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탁 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루에 조금 더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 세 가지로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몇 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몸이 탄탄해지고 눈빛이 더 빛나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인체는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건 언제나 회복하고 싶어하고 건강해지고 싶어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 끼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 몸을 살릴 수도 조금씩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식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따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 김민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과 에너지 회복을 돕기 위해 꾸준히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T와 구독하기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희망을 전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식단 구성법이나 연령별 맞춤 운동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자신감 있는 미소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나도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작은 비밀들을